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일을 맞아 전라감양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등 천년의 의미를 새기는 행사가 연이어 열립니다. 동학 기념일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전문가 투표로 기념일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TX 호남선 분기점을 오송이 아닌 천안으로 직선화하자는 논리가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쌀쌀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라도라는 이름이 지어진 지 1000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어젯밤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전야제에 이어 오늘 전라감영 복원 현장에서는 호남의 과거를 살펴보고 새천년의 희망을 기원하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환한 빛을 담은 풍선 1000개가 다가올 천년의 희망을 담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전라도라는 명칭은 고려 현종 때 탄생해 지난 1000년간 호남을 대표해왔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지역민들에게도 정도 천년의 의미는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역사 깊은 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 그리고 그 자긍심을 잘 개성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죠. 제가 전주 사람이고 전주에 산다는 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젯밤 전야제에 이어 오늘 전라감영터에서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소망의 글 타임캡슐 봉인식에는 세계 시도민의 바람과 희망이 담기고 전북 도립국악원의 공연도 이어집니다. 도립미술관에서는 천년 전라기념 특별전이, 전주와 광주, 여수와 목포 등 호남권 MBC는 특집 방송으로 전라도 천년의 의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라감영 복원과 전라도 천년사 편찬 작업도 이어지는 만큼 정도 천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점차 고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14년간 끌어온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념일 제정을 앞두고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경쟁 수군마다 치열하게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동학기념일 제정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열린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찍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정부가 동학을 홀대했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공청회장은 경쟁 시군 관계자들이 상경하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공청회가 시작되자 시군에서 추천한 학자들은 차례대로 각자 기념일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대다수 연구자들은 음력 1894년 3월 20일 즉 무장기포일을 1894년 3월에 일어난 첫 봉기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 전개 과정의 최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동학농민군이 조직이 됐고요. 거기에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천명하는 경문이 발표됐고, 발표와 토론은 공청회 내내 한 채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황토현 전승의 소식을 듣고 고무되어가지고 그때부터 농민군의 적극 가담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전라도 전역에 집강서라고 하는 농민 통치 기구를 만들고 이 동학농민혁명의 농민 통치가 시작된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심사위원 5명은 빠르면 다음 주쯤 투표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체부는 위원들이 결정을 내리는 대로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초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문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최후의 변론과 같았던 마지막 공청회를 지켜본 5인의 심사위원들이 다음 주에 모여 어떤 결론을 내릴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호남선 KTX의 직선화 문제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병목 현상 해결에 3조 원을 투입할 바에야 직통 호남선과 세종역을 신설하자는 제안인데요. 호남과 충남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섭니다. 호남 KTX를 충북 오송으로 연결한 지 3년 만에 병목 현상을 이유로 전용선을 하나 더 깔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포문을 엽니다.
충북 오송에서 경기 평택 구간을 복복선화하는 미봉책 대신 호남선을 직통 연결하는 것이 항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계속되고 있는 호남의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막을 방법으로 세종역이 포함된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제안합니다. 13년 전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편도 9천 원의 시간 경제적 손실을 바로잡고 세종역도 신설해 행정수도를 교통의 요지로 만들자는 겁니다.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서울과 호남의 교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국토부는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해 오송에서 평택까지 왕복 전용선을 하나 더 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3조 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3조 정도 됩니다.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킬로미터당 구조물 봐서 그에 따른 사업비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과거 정부는 호남선을 오송으로 돌릴 때 5,500억 원이 절감된다며 호남을 설득했지만 오히려 돈이 더 드는 졸속 행정임이 드러난 겁니다. 게다가 호남 KTX가 개통된 지 불과 10달 만인 2016년 2월에 복복선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민간 기업의 제안으로 확인돼 사업 경유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최근 주차된 택시 창문을 깨고 돈을 훔친 청소년들이 붙잡혔습니다. 이 청소년 절도가 도내에서만 한 해 평균 9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골목에서 남성 3명이 주차된 택시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인근 가게에서 사람이 나오자 놀라 어디론가 달아납니다. 영상 속 일행은 14살 최무근 등 중학생 3명으로 상습적으로 택시 터리에 나섰습니다. 범행이 대담해진 청소년들은 이번엔 둔기를 가져와 주차된 택시 창문을 깨고 금품을 훔쳤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전주 시내를 돌며 택시 3대에서 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는데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폐를 넣고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그냥 귀찮으니까 1,000원짜리 같은 거 흠집은 데 있으면 골목 주택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당해요. 최근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엔 역시 중학생 2명이 전북과 충남 일대에서 문이 열린 차량 5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2,900여 건. 이 가운데 절도는 900건에 이릅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의 경우도 절도로 수사를 받은 청소년이 해마다 130명을 넘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부모들로부터 무관심을 당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아이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범죄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대담한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철저한 예방 대책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전라북도 출연기관에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서부터 불이익은 물론 복지 혜택의 차별도 여전합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4년 전 민선 6기 출범 때 330명이던 전라북도 14개 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은 현재 414명으로 84명이 늘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29명에서 60명으로 무려 2배 넘게 늘었고 전북 테크노파크도 15명이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재단 등 신설기관에서 새로 채용한 비정규직도 40명이나 됩니다. 정부에서 정년과 직종 등 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지침을 내려보는데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늘려온 겁니다. 부당하게 전환해서 죄된 당사자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정에 나와 있는 정년이나 촉탁직이나 행정 절차를 전라북도에서 내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해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놓쳤거나 70살까지 근무가 가능한 청소와 경비 직종도 불이익을 봤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전라북도는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 취지대로 되지 않은 경우는 지금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해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원들은 자녀 돌봄과 보육 같은 기본적인 복지에서까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최대 5일까지 가능한 휴가 대상이 아닌 데다
단체 협약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면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혜택이라면 그 기간을 불편하게 미루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취지가 거대한 사회적 흐름인데도 도내 현장에서는 여전한 차별과 소외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허위와 오인 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합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2에 접수된 도내 허위, 오인 신고는 12,000건에 달했고 지난 5년간 전체 신고의 3.9%가 잘못된 신고였습니다. 허위 장난 신고는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재벌 토건 회사에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 91년 착공 이후 지금까지 집행된 새만금 사업비 4조 5천억 원 가운데 70%가 넘는 3조 2천억 원을 현대건설 등의 상위 22 토건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전북 소재업체는 53억 원을 수주한 홍성 등 3군데로 총 수주액이 전체 공사비의 0.2%인 107억 원에 그쳐 재벌들의 돈벌이에만 이용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폐막하는 가운데 전북은 종합 2위 달성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전북은 어제 레슬링 그레코로마형에서 전주대 김성민과 정주훈, 양궁 여자 일반 단체전에서 전북도청, 역도에서 박수민 등 11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전북은 오늘 펜싱과 농구, 핸드볼에서 금메달을 노립니다. 교육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의 유치원 눈치 보기가 여전합니다. 교육부는 감사관 회의에 이어 오늘은 부교육감 회의를 잇따라 열고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와 공인회계 시스템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자세한 비리 내용을 공개하라는 학부모들 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인 전주 종합경기장 처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을 채용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호텔, 컨벤션 개발을 위해 맺어진 양여 계약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전주시의 이용 계획을 받아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송화진 지사는 지난 16일 도정 질의를 통해 종합경기장의 환수 가능성 검토 의사를 밝힌 반면 전주시는 도와 계속 협의하겠다며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에 태양광 사업 대기자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북이 13,000여 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0,000건, 경북이 4,00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지역 편중은 땅값이 싼 곳으로 태양광 사업이 몰리면서 빚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실 복숭아로 만든 간식이 제품으로 시판됩니다. 첨가물을 낮추고 당도는 높여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박찬익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지역에서 재배한 복숭아로 만든 간식 제품을 연내에 소비자에게 선보입니다. 임실군은 과일 간식 브랜드 싱크스로 아이스바와 젤리, 치즈 등 5가지 제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싱긋은 올해 말 준공되는 임실엔 과수 가공 사업장을 통해 생산될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단지에서 벼베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008년 이평면 황토현 친환경 농업단지에서 연간 유기농 쌀 1,500여 톤을 생산해 정읍과 서울 소재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유기농 쌀의 생산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부제가 내일부터 남원 사랑의 광장 1원에서 열립니다. 내일 공식 개막하는 흥부제는 어제 터울림 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되며 먹거리와 알뜰장터 판매 수익금 일부는 소외계층을 위해 쓰여집니다. 우리가 이 흉악한 흉액을 몰아내고 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터울림 행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불우이웃을 돕는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추장과 간장 등 14개 종류의 식품으로 구성된 행복꾸러미 600세트가 기부돼 군산시에 거주하는 차상위 이웃에 전달됐습니다. MBC 뉴스 박찬영입니다. 45회 고창 모양성제가 역사는 미래다를 주제로 일요일까지 고창읍성 일대에서 열립니다. 모양성제에서는 성곽을 돌면서 무병장수를 비는 답성놀이와 강강술래가 재현되고 원님 부임 행차와 북을 쳐 시간을 알려주는 경점 15의식 등이 펼쳐집니다. 행사 기간 고창읍성과 판소리 박물관은 무료고 고인돌 유적지는 50% 할인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한명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민초들의 삶과 애환을 다룬 연극 가보백성이 오늘부터 사흘간 덕진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전주 장애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 위더스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미술장터가 오늘부터 전주 한옥마을 내에서 열립니다. 전국체전 기념 스포츠 영화제가 오늘까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무료 상영됩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오늘 전주 전라가명 일원에서 전라도 천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2018 진안 홍삼 축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주시와 전주 화훼인 연합회 협동조합은 내일부터 사흘간 첫마중길에서 제2회 첫마중길 꽃마중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전북 자활 어울 한마당 행사가 내일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진행됩니다. 동북 아시아 인문사회연구와 익산학연구소는 오늘과 내일 숭산기념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10월 18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다소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오늘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18도, 김제 17도, 동북권은 무주 진안 장수가 16도, 서해안권은 군산과 부안이 1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먼바다에서는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